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시험 제3회 모의 문제 중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실기시험 제3회 모의 문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자, 데이터 다운로드는 웹하드 사이트, 즉 www.webhard.co.kr로 접속한 후 나눔 아이디인 클래스 1234, 패스워드 1234를 입력한 후 로그인합니다. 자, 로그인 하시고 게스트 폴더 안으로 들어가셔서 2022년 데이터 및 자료,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전산회계 운용사 2급 데이터 exe 파일을 바탕화면에 또는 받고자 하는 폴더에 다운로드 받으신 후 열려있는 창을 모두 닫습니다. 닫으신 후 전산회계 운용사 2급 데이터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압축이 풀리면서 덮어쓰기를 할 거냐라는 문구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반드시 덮어쓰기 해주셔야 기존에 있는 데이터 안에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모의 문제 모든 데이터가 올려져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 복구가 되면 New S 플러스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시면 검색 툴, 즉 회사 코드에서 검색 툴 하신 후 3회 주식회사 현승통신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산회계 운용사 실기시험은 재무회계 파트와 원가회계 파트로 나누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파트 회사 따로 있고 원가회계 파트 회사가 따로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 파트는 주식회사 현승통신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 다음이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기준 정보를 입력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총 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뭐 신규 거래처 등록이라든가 금융거래처 등록이라든가 뭐 유형자산 등록 문제 아니면 상품 즉 품목 등록 문제 그리고 부서 사원 등록 문제 자, 2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오타만 생기지 않도록 입력을 하시면 충분히 획득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다음에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거래처 등록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매입처, 매출처라고 되어 있고 일반 탭으로 구분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회사가 현승통신인지 상단 위를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를 확인하셔서 제3회 주식회사 현승통신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모듈에 거래처 등록입니다. 일반 탭이고요. 02030 자, 토요 상사입니다. 가로 열고 주식회사 넣어주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번호만 치시면 됩니다. 10681145567 그러면 3자리, 2자리, 5자리로 알아서 쪼개집니다. 대표자는 이창조 엔터. 구분이 매입처냐 매출처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저희도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매입처 2번 선택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오셔서 반드시 동그라미 되셔야 되고요. 업태는 제조, 점. 가운데 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점 찍으셔도 됩니다. 도매. 그리고 엔터. 안 그러면 매자가 저 멀리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하고 엔터. 휴대폰. 엔터. 자, 그래서 토요 상사 주식회사를 확인해서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점수를 받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 거 입력하겠습니다. 03013 동현통신 엔터. 사업자 등록번호는 번호만 치십니다. 120-23-33158 오타 안 나도록 하시고요. 붉은색으로 띄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혹시 시험을 보실 때 빨간색으로 뜨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대로 입력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출처 했고요. 업태는 도소매, 도점소매, 엔터, 휴대폰입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동현통신도 모두 다 입력을 했습니다. 오타만 생기지 않도록 입력하시면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신규 상품 품목을 등록하시오. 품목 등록 문제가 됐네요. 자, 초콜릿폰 5004에다 입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물류관리로 오시고요. 기준정보관리의 품목 등록입니다. 상품 5004 초콜릿폰 엔터. 규격은 DD인데 대문자예요. 그럼 우리도 대문자로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종류는 상품 자산명 했죠. 자, 기준 단위가 이제 관건이죠. 이 기준 단위는 5번부터 8번까지 몽땅 다 EA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입고 단위와 판매 단위, 자재 투입 단위의 환산 단위가 계산이 됩니다. 자, EA 대문자로 넣어주세요. 자, 저는 요거를 복사해서, 아이고, 복사한다 그랬는데 엉뚱한 거 눌렀나 봐요.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로 이렇게 엑셀 기능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조심할 것은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환산 단위가 계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산 단위를 건드시면 안 됩니다. 환산 단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으면 재고자산 수불부가 마감이 안 돼요. 그래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산 단위 건들지 마시고, 단위는 기준 단위를 5번부터 8번까지, 즉 입고 단위부터 재고 단위까지 반드시 4개를 집어넣는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단, 채권, 채무 및 금융 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각 문항별 1개의 전표 번호로 입력한다. 자, 채권, 채무, 금융 거래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1개의 전표 번호로 입력한다라고 했어요. 1개의 전표 번호로 입력한다는 건 메인 매출 전표에 모두 다 넣는다라는 겁니다. 즉 메인 매출 전표 따로, 일반 전표 따로, 아니면 메인 매출 전표 2개로 나누는 거 아닙니다. 1개의 전표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는 총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상품과 관련된, 즉 재고자산과 관련된 문제가 3문제, 그리고 일반적으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입력되는 문제가 1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상품과 관련된 문제인 경우에는 반드시 재고자산 수불부를 거쳐야 됩니다. 거치려면 물류관리에 출고 입력과 입고 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한 후 전표 추가, 전송을 통해서 메인 매출 전표까지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상품을 매입하고, 자, 상품을 사갖고 왔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 전자에다가 표시 좀 해놓으세요. 요거 나중에 메인 매출 전표에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대금 중 일부는 시티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자, 대금 중 일부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여기 수표에 500만 원이 돼 있네요. 얘가 당좌수표죠. 당좌 예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외상 미수금은 아직 주지 않은 돈,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자, 작성 일자인 4월 7일 날 전표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어디로부터 사왔냐? 세기통신으로부터 사갖고 왔습니다. 뭐뭐 사왔냐? 초콜릿폰과 갤럭시폰을 사왔네요.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이니까
입고 입력부터 가야 되겠죠? 자, 물류관리에 입고 입력으로 오세요. 물류관리에 구매관리 입고 입력입니다. 4월 7일 건별로 처리를 하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어요. 그래서 과세입니다. 21 건별 과세. 거래처는 세기통신. 자, 세기통신 걸어주시고 지급구분은 수표도 발행했고 또 뭐예요? 외상도 있었죠? 혼합입니다. 4번 혼합. 자, 상품. 더블클릭 또는 F2 눌러서 초콜릿폰 찾겠습니다. 초콜릿폰 선택해 주시고 100개 20만 원이고요. 아이고, 단가를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2천만 원에 200만 원 됐고요. 상품 하나 더 사갖고 왔죠? 갤럭시폰입니다. 갤럭시폰. 수량은 100개, 단가는 15만 원. 자, 그래서 1,500만 원 됐고요. 살짝 올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현금란이 있고 수표, 당좌수표, 어음, 예금, 카드, 선수금, 선급금, 외상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수표란에 500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500만 원 치겠습니다. 그러면 외상이 3,350이 됩니다. 자, 반드시 체크. 전표 추가, 전송. 반드시 전송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전송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신 후 회계 모듈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4월 7일 초콜릿폰 외 해갖고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전송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하셨나요? 아까 전자세금 계산서에 전자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체크해야 됩니다. 어디? 전자세금란에. 여기에 전자세금이라는 걸, 즉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걸 표시하는 건 1번 전자입력입니다. 자, 1번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단에 분계 쪽으로 오시면 차변에 부가가치세 대급금 350, 상품 3,500, 대변에 당좌예금 500인데 거래처가 누구예요? 세기통신이에요. 원래 당좌예금은 그렇죠. 당좌거래은행에 통장을 걸어줘야 되죠. 자, 시티은행입니다. 시티은행 당좌 이렇게 걸어주시고 대변의 외상매입금은 그대로 세기통신 주식회사입니다. 이 부분도 수정하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는 좀 놓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금융거래처와 관련된 거래인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거래처를 걸어준다. 코드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풀어봤고요. 두 번째 거 풀어보겠습니다. 4월 13일 상품을 매출하고 이번에는 매출했네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대금 중 2천만 원은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고 2천만 원은 은행으로 들어왔네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죠. 부가가치세는 현금. 잔액은 광교통신, 주식회사 발행, 전자어음으로 회수하다. 그러면 통장으로도 돈이 들어왔고 현금도 들어왔고 전자어음으로 회수했으니까 받을 어음이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광교통신이 과연 어느 거래처냐? 전자세금 계산서를 살펴봤더니 공급받는 자, 즉 사갖고 간 사람이네요. 그죠? 광교통신이 우리 회사한테 직접 발행해 줬으니까 자수가 되겠습니다. 뭘 샀냐 보니까 블랙베리 폰과 아이폰을 샀고요. 어음란에 2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음란 2천 그리고 현금란에 2,400만 원인데 이 중에 부가가치세 400만 원만 현금으로 받은 거고요. 2천만 원은 그렇죠.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다 체크해 놓으셨다가 하나하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광교통신 발행 전자어음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품을 매출하고 받았기 때문에 받을어음이라는 계정을 쓰고요. 받을어음에 대한 뭐를 하냐? 자금 관리 하셔야 됩니다. 자, 자금 관리 키는 F3이 되겠습니다.
F3을 이용해서 저 어음 번호를 넣고 만기일자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을 팔았으니까 출고 입력. 네, 맞습니다. 물류관리에 출고 입력으로 오세요. 물류관리에 판매관리 출고 입력입니다. 혹시 여러분 위에 있는 거 여셨다가 안 열리면 다 닫고 새로 여셔야 돼요. 같은 모듈에 같은 메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생기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닫았다가 다시 여시기 바랍니다. 자, 날짜는 4월 13일이고요. 건별, 과세, 광교통신, 광교라고 두 글자 치세요. 그리고 엔터 치면 광교통신이 나옵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수금은 통장으로도 돈 받았고 현금도 받았고 어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합입니다. 혼합. 자, 상품 블랙베리폰 50개 50만원. 상품 아이폰 50개 30만원. 현금난에 얼마 받았죠? 부가가치세 400만원 받았죠? 현금난에 400만원 칩니다. 그리고 예금통장, 즉 보통예금통장에 2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죠? 그래서 2천만원이 어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금, 어음, 예금 이렇게 받았습니다. 체크하시고 전표 추가, 반드시 전송. 하신 후 전송이 되었다라는 거를 꼭 여기에서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자, 확인됐습니다. 회계 모듈에 오셔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4월 13일입니다. 그러면 블랙베리폰 외 해갖고 출고 입력을 통해서 광교통신한테 상품을 팔았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줬으니까 1번 전자입력 반드시 해주시고 하단에 현금란은 그대로 두시고 보통예금은 그렇죠. 거래처 어디예요? 기업은행. 기업은행 걸어주시고 받으러옴에 대해서는 어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러옴의 적요란에 오셔서 F3 누르세요. 자, F3 눌러서 받으러옴 관리창이 떴습니다. 이게 작은 관리창입니다. 어음 상태는 보관이고요. 처음 받았으니까 보관부터 시작하죠. 어음의 종류는 전자, 네, 6번입니다. 6번. 전자. 어음 번호 치겠습니다.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해서 치십시오. 004-2022-0413 2022-09135 광교통신이 우리 회사한테 직접 발행해 줬어요. 그래서 자수고요. 발행일은 2022년 4월 13일, 즉 전표를 입력하는 날이죠. 만기일은 2022년 09월 13일이고요. 지급은행은 F2 눌러서 국민은행 선택합니다. 지점명이 있으면 지점명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점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넣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음의 번호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만기일, 요거 놓칠 수 있어요. 만기일. 그리고 지급은행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닫기 하시면 하단에 적요란의 어음의 번호와 지금 어음의 상태 그리고 만기일자가 이렇게 돌출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받으러온 관리, 자금 관리한다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F3 눌러서 얘가 채점 대상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채점 대상, 그 다음에 출고 입력도 채점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세 번째, 4월 17일 투자 목적으로, 밑줄 좀 그세요. 자, 투자 목적. 제1건설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토지는 면세예요. 그래서 계산서 발급받았어요. 취득세 150만원과 중개수수료 30만원을 포함하여 보관하고 있던 기업은행 발행 자기압수표로 지급하였다. 자, 기업은행 자기압수표. 자, 기업은행 발행 자기압수표는 현금이죠. 현금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대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투자부동산. 네, 맞습니다. 투자부동산입니다.
유형자산인 토지로 하시면 안 돼요. 유형자산인 토지는 영업활동의 필요로 인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자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투자 목적은 말 그대로 이익을 얻고자 구입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투자부동산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취득세하고 중개수수료는 원가에 포함. 네, 맞습니다. 즉, 요 5천만 원. 여러분이 지금 토지를 얼마 주고 샀냐? 여기 5천만 원 주고 샀거든요. 요 5천만 원에 요 취득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서 전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압수표로 지급했으니까 현금란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되셨나요? 이렇게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력하냐? 자, 토지를 구입한 거죠? 투자부동산. 계산서, 요게 중요합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회계 모듈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4월 17일입니다. 매입 쪽에서 찾으셔야 돼요. 매입에서 면세에 대한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53번 면세가 되겠습니다. 즉 면세품의 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53번입니다. 자, 53번. 품명은 토지. 엔터. 금액은 5천만 원. 자,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습니다. 거래처는 누구한테 사왔죠? 제일건설. 네, 제일건설입니다. 거래처는. 제일건설 전자계산서 발급받았거든요. 얘도 전자세금계산서랑 똑같이 전자세금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번 전자입력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죠. 자, 1번 현금. 상품이 아니라 뭐예요? 투자 부동산. 자, 투자 부동산 187번 가시고요. 이 5천만 원에다가 그렇죠. 취득세와 수수료를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아니면 여러분이 계산을 하세요. 계산기 찾아서 5천만 원 더하기는 A입니다. 150만 원. 150만 원 더하고요. 300만 원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5,450만 원. 5,450만 원을 여기다가 5,450만 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뭐가 떴어요? 상품이 떴죠. 그죠? 자, 얘는 삭제. 이렇게 해서 차변에 투자부동산 5,450, 대변에 현금 5,45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다 되셨나요? 아니면 얘 혼합으로 하셔도 돼요. 3번 혼합. 아니면 그냥 출금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현금으로 해서 여기를 수정한 후 혹시 상품이라는 게 뜨면 삭제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거 풀어봤습니다. 네 번째, 4월 30 박민혁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자, 상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다. 대금은 보통예금 기업은행으로 입금되다. 돈은 통장으로 받았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줬대요. 그래서 개인한테 발행한 거라 소득공제용으로 발행을 했네요. 갤럭시 폰을 한 대 샀고요. 33만 원 거래했습니다. 여러분, 상품을 팔았어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재고자산 수급부를 거쳐와야 되죠. 그래서 출고 입력에 입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전표 추가 전송을 통해서 매입 매출 전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에 판매했으니까 출고 입력. 4월 며칠이었죠? 30. 자, 건별 뭘로 발행했어요? 현금 영수증. 그래서 여기 현과 12번입니다. 자, 건별 현과입니다. 누구한테 팔았냐? 박민혁한테 팔았습니다. 박민혁. 수금구분은 현과니까 현금으로 나옵니다. 자,
상품이었고요. 갤럭시 폰입니다. 몇 개? 한 개. 30만원. 그래서 부가세 3만원 해서 33만원 현금란에 이렇게 체크가 됐습니다. 체크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 체크하시고 전표 추가, 전송, 확인, 전송된 거 확인했죠? 어디로 갈까요? 회계 모듈, 네, 회계 모듈에 매일 매출 전표 입력 4월 30입니다. 갤럭시 폰, 박민영, 현금 영수증이니까 전자세금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그리고 입금, 대변에 부가가치세 예수금, 대변에 상품 매출 나온 거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를 추가한다라는 거 전송까지 해서 완성시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재는 242페이지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총 5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도 입력할 때 채권, 채무, 금융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한다. 이거 반드시 거래처 코드, 그리고 한 개의 전표로 입력한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4월 2일 국민은행에 당좌 거래를 개설하고 1,000만 원을 보통예금 기업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당좌 예입하다. 즉, 당좌 거래를 개설을 했대요. 개설을 할 때 통장을 하나 만들었나 봐요. 만들었는데 국민은행 당좌예금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래처 코드도 나와 있고 예금 종류명도 나와 있죠? 그러면 그렇죠. 거래처 등록에 금융 탭에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전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모듈에 거래처 등록 먼저 가겠습니다. 금융 탭으로 오시고요. 98005 국민은행 가로 열고 당좌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치셔야 됩니다. 가로 닫고 계좌번호는 123 하이픈 누시고 12 하이픈 456 123 하이픈 01 이렇게 해서 다시까지 입력해 주시고요. 지금 국민은행 당좌예금은 일반 예금 통장이죠. 그래서 일반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동그라미 오른쪽에 오셔서 계좌 개설점이 있습니다. 어디 은행? 국민은행이죠. 자, 그래서 계좌 개설점 국민은행 걸어주시고 지점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예금 종류는 당좌 예금입니다. 엔터. 여기는 몇 번으로 하시냐면 얘가 살짝 올리겠습니다. 제가. 네. 당좌가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1번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17번에 오시면 계좌를 개설한 날이 있습니다. 계좌 개설일은 언제가 돼요? 지금 문제에서 4월 2일 날 첫 거래를 텄죠. 그래서 2022년 04월 02일이 되겠습니다. 처음 계좌를 튼 날. 이것 때문에 거래처 등록에서 먼저 등록을 하고 전표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전표에서 뭐 그 일반 거래처 추가해서 입력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차피 여기를 또 열어야 돼요. 요것 때문에. 계좌를 처음 튼 날. 요것 때문에 열어야 되니까 지금같이 거래처 등록을 하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거래처 등록에서 먼저 입력하고 전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나요? 그러면 전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회계 모듈의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4월 2일 차변에 당좌예금이죠. 자,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금융거래처죠. 그래서 국민은행 당좌예금 가입니다. 자, 국민 당좌. 이렇게 걸어주셔야 돼요. 이거 국민은행 걸어주시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국민이라고 제가 다시 쳐볼게요. 그랬더니
국민은행 당좌예금이 있고 국민은행이 있고 국민카드 매입이 있습니다. 거래처 코드가 다르죠? 그래서 반드시 입력하고 오세요. 자, 국민은행 당좌 걸어주시고 금액은 1,000만 원. 자, 이 돈은 어디서 뺐나요? 오, 보통예금. 네, 맞습니다. 보통예금 기업은행에서 빼갖고 여기에다 집어넣었어요. 자, 대변에 보통예금입니다. 기업은행이고요. 기업은행 보통예금 통장이 있네요. 1,000만 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보통예금 둘 다 금융거래처이기 때문에 금융거래처 자기 번호를 그대로 갖다가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4월 4일 전년도에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밑줄 그으세요. 네. 단기 매매 차익 목적 보유. 주식회사 장강의 주식 1,000주를 취득가격은 5,000원. 근데 한 주당 4,5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국민은행 발행 자기압수표로 받다. 자, 자기압수표로 받았으면 얘는 현금입니다. 네,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장강의 주식을 얼마에 주고 샀어요? 5,000원 주고 샀었어요. 5,000원 주고 산 거를 얼마에 팔았어요? 4,500원. 그러니까 500원씩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또한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는 그렇죠.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월 4일 차변에 일단 돈 받았어요. 뭘로 받았죠? 현금. 현금 받았습니다. 현금 얼마 받았어요? 계산기 누르세요. 자, 1,000주. 아이고, 100주래요. 1,000주입니다. 곱하기는 D. 4,500원. 그래서 450만 원 주고 팔았습니다. 적용. 현금 450만 원 받았고요. 대변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입니다. 107번 가겠습니다. 자, 107번은 계산기 또 열으셔서 1,000주 곱하기 얼마요? 5,000원. 500만 원이죠. 그랬더니 50만 원 손해봤습니다. 자, 차변에 단기손익, 단기라고 두 글자만 치세요.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그래서 938번 쓰셔야 돼요. 938번 쓰시고 50만 원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뭐 차변 한꺼번에 쓰시고 대변 한꺼번에 쓰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쓰셔도. 차변의 현금 450, 차변의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손실이 50만 원, 대변의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500만 원, 즉 취득가격이었죠. 이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기가 싫다고요? 그럼 이거 바꾸면 돼요. 기능 모음에서 여기 보면은 분계 조정이 안 열리네. 체크 한번 해볼까요? 분계 조정 열리네요. 체크하니까 열리네요. 자, 체크하셔서 분계 조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 차변을 위로 한 칸만 옮기세요.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차변, 대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차변부터 하고 대변부터 하고 이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섞어 놓으면은 좀 불편한가 봐요. 근데 저는 내가 분계하기 편한 것부터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연습하실 때 대변이 좀 분계하기가 편하다. 그럼 대변부터 하셔도 됩니다. 네. 꼭 차변, 대변 이거 아니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거 풀어봤습니다. 세 번째 거 4월 9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 발행 초과금 중 4천만 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 중 4천만 원을 어디에 자본에 전입하기로 했네요. 자본에 전입하기로 하고 액면금액 5,000원 중요하죠. 자, 액면금액 5,000원 중요합니다. 보통주 8,000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했습니다. 자, 주식을 발행하면 뭐가 늘죠? 자본금이 늘죠. 네.
자본금이 느는데 그 자본금을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줬습니다. 그래서 뭐를? 주식 발행 초과금 4천만 원을 그만큼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9일 전표로 오세요. 4월 9일 대변에 자본금부터 갑니다. 자, 자본금.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입니다. 자, 보통주죠. 그래서 보통주 자본금 선택해 주시고 58이 40, 4천만 원이죠. 자,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그만큼 없애시면 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4천만 원 이렇게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너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에 전입할 경우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그만큼 줄여주고 그리고 액면금액 곱하기 보통주를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4월 10일 3월 중 사용한 법인 신용카드 국민카드 대금이 보통예금 기업은행 계좌에서 결제되다. 자, 3월 중 사용한 법인 신용카드 대금이래요. 법인이 신용카드 대금,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로 경비로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경비를 사용할 때 뭘로 정리해놔요? 미지급금으로 정리해 놓죠. 그래서 미지급금을 확인하셔서 우리가 결제한 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정리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 가서 확인해야 돼요? 오, 거래처 원장. 네, 맞습니다. 자, 회계 모듈에 전표 입력 장부 거래처 원장입니다. 3월 중 그랬으니까 3월 달로만 조회하셔야 돼요. 자, 03월 011, 03월 31일까지 있습니다.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거래처는 국민카드만 걸게요. 또 다른 거 나오면 여러분이 저기 하실 수 있으니까 국민카드 매입입니다. 국민카드. 자,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미지급금으로 발생된 금액이 얼마예요? 96만 5천 원입니다. 그럼 이 96만 5천 원만큼 그렇죠. 통장에서 빼시면 되겠죠. 자, 컨트롤 C 일반 전표 입력 4월 10일입니다. 차변에 미지급금 국민카드였고요. 금액은 컨트롤 V. 그러면 96만 5천 원이 이렇게 됐고요. 자,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어느 은행? 기업은행. 그렇죠. 네. 자, 기업은행 보통 걸어주시고 컨트롤 V 하면 여러분이 숫자를 옮겨 적다가 잘못 옮겨 적을 일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즉 엑셀 기능을 조금만 아시면 이렇게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타도 안 나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복사해서 갖다 붙여 넣는 걸로 풀었습니다. 차변에 미지급금이고 국민카드 꼭 걸어주시고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은 기업은행 통장에서 인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월 15일 매입처 경인통신 주식회사에 외상대금 4천만 원 중 매출처 안양통신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아이고 정신이 없네요. 일단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경인통신의 외상대금 4천만 원을 갚는데 매출처 안양통신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이 있네요. 그죠? 자, 약소금을 뭐 했어요? 배서, 아이고, 얘가 이렇게 됐네요. 네. 자, 약소금을 배서 양도했습니다. 배서 양도했다라는 건 받으러 옴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처로 넘겨줬다는 얘기죠. 자, 얘가 왜 안 없어질까요? 네. 잔액은 당좌수표 시티은행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즉 수표 발행했습니다. 자, 수표 발행했으니까 얘는 당좌예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안양통신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이 얼마짜리냐라는 거죠. 그 얼마짜리라는 거를 알아보려면
받으러 옴 현황을 열어보셔야 됩니다. 자, 회계 모듈에 전표 입력 장부, 받으러 옴, 여기 끝에서 세 번째 있습니다. 클릭. 만기가 2020년 6월 30이죠. 그래서 만기 일자를 그냥 엔터 해보세요. 그럼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입니다. 아니면 만기 일자를 6월 30으로 하셔도 됩니다. 안양통신의 RI에 65478520 어음번호 맞죠? 얼마짜리예요? 1,540만원짜리입니다. 1,540만원을 배서 양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표를 발행했대요. 자, 컨트롤 C 해갖고 금액 복사해갖고 오겠습니다. 자, 금액 복사하셨고, 자, 회계 모듈에 오셔서 전표 입력 장부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4월 15일로 오세요. 어음 관리도 당연히 해야죠. 예, 어음이니까. 자, 차변에 외상 매입금. 자, 갚을 외상 대금은 외상 매입금밖에 없죠. 거래처는 경인통신. 경인통신 걸어주시고 금액은 4천만 원. 자, 대변에 받으러 옴 먼저 가겠습니다. 받으러 옴. 어음은 안양통신 겁니다. 자, 안양통신. 자금 관리해야죠. F3키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얼마였어요? 1,540만 원. 컨트롤 V 했더니 여기에 들어오면서 창이 열렸습니다. 자, 되셨나요? 안 그러면 여기서 F3키 누르기 전에 여기다가 1,540만 원 갖다 붙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F3키를 적요란에서 누르셔도 됩니다. 자, 배서 양도했으니까 배서는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자, 3번 선택하시면 이렇게 배서가 떠요. 자, 어음 번호는 입력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블 클릭 또는 F2 누르면 안양통신에서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는 어음이 쫙 뜹니다. 다행히 하나밖에 없네요. 자, 여기 선택됐죠? 선택. 그러면 자수. 만기가 6월 30일이고 안양통신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우리가 어느 회사에 줬냐라는 거예요. 즉 지급거래처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자, 얘를 더블클릭 또는 F2 눌러보세요. F2 눌러서 반드시 경인통신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경인 이렇게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배서하는 경우에는 지급거래처를 내가 어느 회사에 넘겼는지를 반드시 걸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배서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대변에 당자수표, 당자예금이죠? 당자예금, 시티은행 엔터 하셔도 되고요. 엔터 했는데 이게 좀 지저분하다. 그럼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됩니다. 금액은 2,460만 원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죠. 왜냐하면 받으러 옴 현황 가서 금액도 확인해야 되고 어음 관리도 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나머지는 당자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자예금 계좌에서 빼줘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차변의 외상 매입금은 경인통신, 대변의 받으러 옴은 안양통신, 안양통신의 어음을 관리하기 위해선 F3키를 이용해서 했고 양도를 했기 때문에 지급거래처에 경인통신을 꼭 넣어주고 여기 하단에 여기 경인통신 꼭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나머지는 수표로 처리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도 다 걸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번 문제, 3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주 연습하시는 게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